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정숙은 가방 끈을 단단히 쥐고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섰다. 67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작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저 검은 화면이 번쩍거리는 기계 앞에 서야 한다는 것. 어서 오세요. 앞치마를 두른 젊은 직원이 밝게 인사했지만 정숙의 시선은 이미 입구 옆 키오스크로 향하고 있었다. 큼직한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글자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글자는 알겠는데 어디를 눌러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 정숙은 한 발짝 다가섰다가 뒤로 물러섰다. 그러기를 2번 반복하자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짜증스러운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아이고, 빨리 좀 하세요. 줄이 길어지잖아요.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젊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렇다고 집에 가자니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마시고 싶었다. 어머, 정숙 언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박 여사였다. 65살인 박 여사는 정숙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박 여사의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가시가 돋아 있었다. 아이고, 아직도 저런 것도 모르나? 젊은 애들 다 기다리는데 말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정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창피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언니, 내가 해줄까? 박 여사가 앞으로 나서려 했다. 아니야, 괜찮아. 정숙은 고개를 젓고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하지만 떨리는 손가락으로는 제대로 터치가 되지 않았다. 1번, 2번, 3번.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다. 에이, 답답해. 박 여사가 혀를 찼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뒤처지기만 하는구나. 그때였다. 정숙의 옆으로 따뜻한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정숙이 고개를 돌리자 28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정숙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천천히 하세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젊은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떤 음료를 드시고 싶으세요? 아메리카노요. 정숙의 목소리는 작았다. 여기 보세요. 이 큰 글자로 아메리카노라고 써진 곳을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젊은 여자는 정숙의 손을 이끌어 화면을 가리켰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터치하자 화면이 바뀌었다. 와, 됐다. 정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사이즈는 어떻게 하실래요? 보통으로. 그럼 이 레귤러를 눌러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차근차근 안내를 받으며 정숙은 드디어 주문을 마쳤다. 결제까지 무사히 끝나자 가슴이 후련해졌다. 마치 큰일을 해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천만에요. 저희 엄마도 처음엔 못하셨어요. 천천히 하면 금방 익숙해져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었다.
저는 민지라고 해요. 아, 민지 씨. 저는 정숙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박 여사는 이 광경을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마치 재미없는 드라마를 보는 듯한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카운터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창수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40대 초반의 창수는 이 카페를 운영한 지 벌써 5년째였다. 그동안 수많은 손님을 봐왔지만 오늘 같은 따뜻한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흔하지 않았다. 정숙은 민지와 함께 주문한 커피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키오스크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생겼다. 민지 씨는 자주 여기 오세요? 정숙이 물었다. 네, 집이 근처라서요. 어머니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우리 아들이 여기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키오스크 때문에 망설여지더라고요. 아들분이 좋은 취향을 갖고 계시네요.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 박 여사는 자신의 주문을 마치고 다가왔다. 정숙 언니, 집에 같이 가자. 아, 네. 민지 씨, 그럼 저는 이만. 정숙이 아쉬워했다. 언제든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정숙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따뜻하게 끝날 줄 누가 알았을까? 키오스크 앞에서의 굴욕은 이제 잊혀지고 대신 민지라는 고마운 사람을 만난 기쁨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정숙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다. 키오스크 앞에서의 당황스러움, 박 여사의 차가운 말들, 그리고 민지의 따뜻한 도움. 참 고마운 아이였어. 정숙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친절한 젊은이가 있다니. 자신의 아들 성호도 28살 때는 저랬을까 생각해보니 그때의 성호는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 같다. 다음 날 오후 3시쯤 정숙은 다시 그 카페를 찾았다. 어제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조금 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키오스크 앞에 서자 어제 민지가 알려준 대로 차근차근 따라 해봤다. 아메리카노, 레귤러, 매장에서. 손가락이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수월했다. 주문을 마치고 나서 뿌듯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니 창가 자리에 어제 그 민지가 앉아 있었다. 민지는 노트북을 앞에 두고 뭔가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있었다. 정숙이 다가가자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 정숙 어머니. 민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어제보다 훨씬 능숙하게 하시던데요. 그래요? 민지 씨가 잘 알려줘서 그래요. 정숙이 쑥스럽게 웃었다. 혹시 방해되지 않으면 잠깐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서 앉으세요. 정숙이 민지 맞은편에 앉자 커피 향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일 중이었나 봐요. 정숙이 민지의 노트북을 살짝 바라보며 물었다. 아, 이거요. 온라인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문을 닫아서 시작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영어를 가르쳐요. 대단하네요. 대단할 것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민지가 겸손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정숙이 쓸쓸하게 웃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냥 집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아들이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많이 외로워요. 민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제 3년째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정숙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정숙이 손을 저으며 웃었다. 대신 이런 것들이 어려워졌죠.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다 해줬거든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특히 은행 일이나 관공서 업무 같은 건 아예 손도 못 대셨죠. 맞아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잘 적응하고 계세요. 어제 키오스크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금방 익히시더라고요. 정숙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사실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해 봤어요. 다음에 또 올 수 있을까 하고. 물론이죠. 연습하면 할수록 더 쉬워져요.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 오세요. 두 사람은 그렇게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정숙은 아들 성호 이야기를, 민지는 자신의 일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나이 차이가 40살 가까이 나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지 씨는 정말 마음씨가 착한 것 같아요. 정숙이 진심으로 말했다. 어머니도 정말 따뜻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카운터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창수 사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카페를 운영하는 보람을 느꼈다. 시간은 벌써 5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숙이 시계를 보더니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아,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겠어요. 저도 이제 수업 시간이라서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네요. 두 사람이 일어서며 정리를 하는데 민지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어머니, 혹시 스마트폰도 어려우시죠? 네. 아들이 사줬는데 전화 받기 빼고는 잘 몰라요. 다음에 시간 나시면 기본적인 것들 알려드릴게요. 사진 찍기나 메시지 보내기 같은 것들요. 정숙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러면 너무 고마울 텐데. 언제든지요. 저는 여기 자주 오거든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카페를 나서며 정숙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던 외로움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정숙은 생각했다. 민지 같은 아이를 딸로 뒀으면 얼마나 좋을까. 따뜻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자신 같은 노인을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내일 민지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이런 설렘이 언제적이었을까? 아마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다. 창수 사장도 그날 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참 따뜻한 장면을 봤어.
젊은 아가씨가 어르신을 정말 친절하게 도와드리더라고. 요즘 보기 드문 일이네. 그 아가씨 참 착한 아이인가 봐. 그러게. 저런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창수 사장은 내일도 그 두 사람이 만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카페에 더욱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숙은 그날 이후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그 카페를 찾았다. 처음에는 키오스크 연습을 핑계로 갔지만 이제는 민지와의 대화가 기다려져서였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숙도 키오스크 사용이 제법 능숙해졌다. 어머니, 이제 정말 전문가세요. 민지가 박수를 치며 웃었다. 민지 씨 덕분이에요. 우리 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토요일 오전 10시쯤 정숙은 장을 보러 전통시장에 나갔다. 요즘 들어 기분이 좋아져서인지 요리도 더 정성스럽게 하게 됐다. 민지가 좋아한다고 했던 호박죽도 끓여보고 싶었다. 시장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주말이라 더욱 복잡했다. 정숙은 평소보다 많은 재료들을 샀다. 호박, 찹쌀, 새우, 멸치, 각종 나물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다. 아주머니, 봉지 더 필요하세요? 생선가게 아저씨가 친절하게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장바구니 끈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횡단보도 앞에서 그만 털썩 끊어져 버린 것이다. 아이고. 장본 것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호박은 굴러가고 사과는 여기저기 튕겨나갔다. 정숙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신호등은 곧 바뀔 것 같고 사람들은 자꾸 지나다니고. 어머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민지가 뛰어오고 있었다. 민지야. 정숙은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머, 안 됐다. 제가 주워드릴게요. 민지는 재빨리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모았다. 다른 행인들도 하나둘 도와주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민지는 자신이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정숙의 물건들을 정리해 넣었다. 어머니, 제 가방에 넣어드릴게요. 무거우실 텐데. 고마워, 민지야.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아, 저기 서점에서 책을 사고 오는 길이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혼자서는 어떡하실 뻔했어요. 멀찌감치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 여사가 있었다. 박 여사는 정숙과 민지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로 생각했지만 자꾸 만나는 것을 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다. 저 계집애가 정숙이한테 뭔가 꿍꿍이가 있나? 박 여사는 혀를 찼다. 요즘 젊은 애들 중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친절을 베풀다가 나중에 돈을 요구하거나 재산을 노리는 경우 말이다. 쯧쯧, 저 계집애 또 기어 나오네. 박 여사의 중얼거림은 작지 않았다. 마침 지나가던 동네 사람 몇 명이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에요, 박 여사님?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친절하면 의심스럽지 않나 해서요. 그러게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박 여사는 은근슬쩍 정숙과 민지 쪽을 가리켰다.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보자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조금씩 가꿔 나가기만 하면 됐다. 한편 정숙과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장을 정말 많이 보셨네요. 뭔가 특별한 요리라도 하세요. 호박죽을 끓여보려고. 민지가 좋아한다고 했잖아.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시는 거예요? 응.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끓여줬거든. 그런데 혼자 되고 나서는 해본 적이 없었어. 와, 정말 감사해요. 시중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끓인 호박죽이 훨씬 맛있을 텐데. 그럼 내일 카페에서 만날 때 가져다 줄게. 어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요즘 민지 만나는 게 하루 중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야. 두 사람이 정숙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짐을 다 들어서 현관 앞까지 올라갔다. 여기까지만 해도 됐는데. 괜찮아요. 무거우셨을 텐데. 그럼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할래?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정숙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거절하기에는 정숙의 마음이 너무 진심으로 느껴졌다. 잠깐만이라도 괜찮을까요? 그럼 어서 들어와. 정숙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다. 앉아. 차 끓여줄게. 저는 뭐든 괜찮아요. 정숙은 부엌에서 녹차를 우려내며 마음이 두근거렸다. 집에 손님을 초대한 것이 언제적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특히 이렇게 젊고 예쁜 아이를. 어머니, 사진 보면서 기다려도 될까요? 그래. 마음대로 봐. 민지는 거실의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젊은 시절의 정숙과 남편 그리고 아기였던 성호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놓여 있었다. 어머니 젊으실 때 정말 예쁘셨네요. 그런가? 옛날 일이라 잘 기억도 안 나네. 정숙이 차를 들고 나오며 쑥스럽게 웃었다. 아들분도 참 잘생기셨어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세요? 건축회사에 다녀. 일은 잘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야. 정숙이 한숨을 쉬었다. 38인데 혼자 살겠다고 하니.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싶어.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정숙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정숙은 오랜만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런데 민지야, 부모님은 뭐라고 하지 않아? 나 같은 할머니랑 친하게 지낸다고. 할머니라니요. 어머니는 아직 젊으세요. 민지가 손을 저었다. 그리고 부모님도 제가 좋은 분을 만났다고 기뻐하실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어머니 같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 다행이네. 시간은 어느새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민지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다. 어머니, 저는 이제 가야겠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고맙기는. 내가 더 고마워. 덕분에 오랜만에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럼 내일 카페에서 봐요. 호박죽 정말 기대돼요.
그래, 맛있게 끓여놓을게. 민지가 나간 후 정숙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루가 정말 따뜻했다. 장바구니가 터진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다행이었다. 그 덕분에 민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니까.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호박을 꺼냈다. 내일 민지에게 줄 호박죽을 끓이려면 오늘 밤부터 준비해야 했다. 호박을 쪄서 으깨고 찹쌀을 불려놓고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한다는 생각에 정숙의 마음은 설렜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다니. 그날 밤 정숙은 호박을 정성스럽게 쪄서 으깨고 찹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불렸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끓여야겠다고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한편 박 여사는 집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오늘 시장에서 본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성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 성호야, 나 박 여사야. 아, 박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너희 어머니 말인데. 요즘 어떤 젊은 여자랑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더라. 전화기 너머로 성호의 목소리가 조금 놀란 듯 들렸다. 젊은 여자요? 누구 말씀이에요? 글쎄, 민지라고 하던데. 나이가 28 정도 되어 보이고. 너희 어머니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친절하게 대한다는 게. 요즘 세상에 그냥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리는 애들 많다고 하던데. 성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요즘 부쩍 밝아지신 것은 느꼈지만 젊은 여자와 만나고 계신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다면서 집까지 따라왔더라고.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순진하신데. 박 여사의 말에는 점점 확신이 실려갔다. 마치 정말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어머니한테 혹시 모를 일 생기기 전에. 전화를 끊고 난 후 성호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가 밝아지신 것은 좋지만 만약 누군가가 어머니를 이용하려 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였다. 내일 시간을 내서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박 여사는 전화를 끊고 나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조금씩 차근차근 정숙과 민지 사이를 벌려놓을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자신도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뭔가 정숙이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정숙은 내일 민지에게 줄 호박죽 생각에 설레고 성호는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박 여사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요일 오전 9시 정숙은 일찍 일어나서 호박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밤새 불린 찹쌀을 곱게 갈고 어제 쪄서 으깨둔 호박과 함께 정성스럽게 끓였다. 옛날 남편이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였다. 참 오랜만이네. 정숙은 나무 주걱으로 호박죽을 젓다가 혼잣말을 했다. 남편이 몸이 좋지 않을 때 자주 끓여줬던 호박죽. 그때는 매일 해도 지겹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리워질 줄 몰랐다.
2시간 정도 정성스럽게 끓인 호박죽은 고운 황금색을 띠며 달콤한 향을 내뿜었다. 정숙은 맛을 보더니 만족스러워했다. 민지가 좋아할 만큼 맛있게 됐다. 오후 3시 정숙은 보온용기에 호박죽을 담아서 카페로 향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더욱 가벼웠다. 민지의 기쁜 표정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어서 오세요. 창수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요즘 정숙은 단골 중에 단골이 되었다. 민지 씨 왔나요? 아직 안 오셨는데 곧 오실 거예요. 매일 이 시간에 오시거든요. 정숙은 평소 자리인 창가 테이블에 앉아서 민지를 기다렸다. 보온용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자꾸 들여다봤다. 식지는 않았을까? 맛은 괜찮을까? 10분쯤 지났을 때 민지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조금 늦었지만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기다리셨죠?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그런데 민지야. 정숙이 보온용기를 앞으로 밀어내며 설렜다. 호박죽 가져왔어. 와.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어머니가 직접 끓이신 거예요? 응, 새벽부터 끓였어.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진한 호박 향이 올라오며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어머, 색깔 좀 봐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얼른 먹어봐. 식으면 안 돼. 민지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진짜 호박죽은 처음 먹어봐요. 그래, 다행이다. 더 먹어. 민지는 감동한 듯 계속 숟가락을 떴다. 어머니, 이거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하게 만드셨어요? 별거 아니야. 옛날에 우리 남편한테 자주 끓여줬거든. 2사람이 행복하게 호박죽을 나눠 먹고 있을 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 여사가 들어왔다. 박 여사는 정숙과 민지가 다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다. 박 여사는 자신의 커피를 주문한 후 2사람 근처 자리에 앉았다. 일부러 목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였다. 아이고, 저런 걸 언제까지 할까? 박 여사의 혼잣말은 작지 않았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렸다. 요즘 젊은 애들이 노인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자가 관심을 보였다. 무슨 이유요? 글쎄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돈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아, 그런 일들이 요즘 많다고 하죠. 박 여사는 은근슬쩍 정숙과 민지 쪽을 쳐다봤다. 저기 계신 분도 좀 조심하셔야 할 텐데. 정숙은 박 여사의 말이 들렸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민지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느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표정이. 아, 아무것도 아니야. 호박죽이 맛있다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묻어났다. 박 여사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박 여사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나면서 정숙에게 다가왔다. 정숙 언니 안녕. 아, 박 여사. 언니, 요즘 여기 자주 오시네요? 박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네, 그냥. 커피가 맛있어서요. 박 여사는 민지를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정숙에게 말했다.
언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따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갔다. 정숙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민지도 눈치를 챈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아까 그분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다. 그렇게 즐겁던 호박죽 시간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그날 저녁 박 여사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에게였다. 김 여사, 나야. 혹시 시간 있어? 있지, 왜? 우리 정숙이 말인데.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 젊은 여자랑 자꾸 만나고 다니네. 나이가 2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수상해. 김 여사는 관심을 보였다. 동네 소문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어떻게 수상한데? 요즘 세상에 그냥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혼자 사는 노인한테 접근하는 젊은 애들 보면 대부분 돈이 목적이잖아. 아이고, 그럴 리가. 정숙이는 그런 거 잘 모를 텐데. 그러니까 더 걱정이야. 너무 순진해서. 박 여사는 김 여사와 1시간 넘게 통화하며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갔다. 그리고 김 여사도 점점 박 여사의 말에 동조하게 되었다. 두 번째 전화는 성호에게 걸었다. 성호야, 오늘 너희 어머니 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 민지라는 애랑 또 만나더라. 이번에는 어머니가 호박죽까지 끓여서 가져다 줬어. 성호의 목소리가 놀란 듯 바뀌었다. 호박죽을요? 응. 보온통에 담아서 말이야. 그것도 새벽부터 끓였다고 하던데. 어머니가. 직접이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아. 그 여자한테 말이야. 성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전화로는 한계가 있어. 그날 밤 성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가 밝아지신 것은 좋지만 만약 누군가가 어머니를 이용하려 한다면 그건 막아야 했다. 특히 돈이 목적이라면 더더욱. 성호는 내일 당장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 민지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박 여사는 성호와의 통화를 끝내고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성호도 의심하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부채질하면 정숙과 민지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세 번째 전화는 영희에게 걸었다. 성호의 전 약혼 여인 영희와는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다. 영희야, 나박 이모야. 아, 이모님. 안녕하세요. 영희야, 혹시 성호 소식 들었어? 아니요, 요즘 연락 안 하거든요. 그래. 그런데 말인데. 성호 어머니가 요즘 젊은 여자랑 만나고 다니시는 것 같아. 영희의 목소리가 조금 변했다. 젊은 여자요? 응, 28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민지라고 하더라. 민지라고요? 영희는 그 이름이 낯익었다. 어디서 들었나 싶어 생각해보니 성호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도와준 사람 이름이 민지였던 것 같았다. 혹시 그 사람이 성호랑도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처음에는 어머니한테만 접근하는 줄 알았는데 박 여사는 영희의 반응이 예상보다 강한 것을 보고 더욱 확신을 가졌다. 영희에게 질투심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모님,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왜 뭔가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영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성우와 헤어진 지 이미 오래됐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젊은 여자가 성우 가족에게 접근하고 있다니. 민지. 그 이름 어디서 들었지? 영희는 예전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다. 성우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누군가가 도와줬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 이름이 민지였던 것 같았다. 만약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혹시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 수도. 영희는 내일부터 그 민지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성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성우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날 밤 여러 사람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박 여사의 작은 거짓말들이 점점 큰 오해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숙과 민지가 있었다. 월요일 오전 10시 성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어젯밤 박 여사와의 통화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어머니가 젊은 여자에게 호박죽까지 끓여서 가져다 주셨다니 그것도 새벽부터 말이다. 성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 처음 1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 해부터 조금씩 일상을 되찾으셨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그런 어머니가 최근 들어 부쩍 밝아지신 것은 느꼈지만 그 이유가 젊은 여자 때문이라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 평소와 다르게 콧노래까지 부르고 계셨다. 어머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어머, 성호야. 회사는 반찬했어요. 어머니 보러 왔죠. 정숙은 손을 닦고 나와서 아들을 반갑게 맞았다. 얼굴에는 평소보다 환한 미소가 떠 있었다. 앉아. 차 끓여줄게.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할게요. 성호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이러 갔다. 부엌 싱크대 옆에는 큰 냄비가 놓여 있었다. 호박죽을 끓인 흔적이 역력했다. 어머니, 어제 호박죽 끓이셨어요? 응, 오랜만에 끓여봤지. 왜 갑자기? 어머니 혼자 드시기엔 너무 많이 끓이신 것 같은데. 정숙은 잠시 머뭇거렸다. 민지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됐다. 그냥 나누어 줄 사람이 있어서. 누구요? 요즘 알게 된 사람인데. 성호는 차를 가져와서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박 여사가 말했던 그 민지라는 사람에 대해 물어봐야 했다. 어머니, 혹시 민지라는 사람 아세요? 정숙이 깜짝 놀랐다. 민지를 어떻게 알아? 박 여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즘 젊은 여자분과 자주 만나신다고. 정숙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박 여사가 성호에게까지 말했다는 것이 불쾌했다. 박 여사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좀 걱정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걱정돼? 성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그 민지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착하고 좋은 아이야. 카페에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줬거든.
그런데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접근해서 성호야, 정숙이 아들의 말을 끊었다. 뭐라고 하려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조심하셨으면 해서요. 혹시 모르잖아요. 뭘 혹시 몰라? 민지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어머니는 그분을 얼마나 아세요?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요. 정숙은 아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자신이 그렇게 철없어 보이나?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 보이나? 일주일 정도 됐어. 일주일. 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주일 만에 호박죽까지 끓여서 가져다 주세요. 그게 뭐 어때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누구한테도 요리해서 가져다 준 적 없으시잖아요. 저한테도 안 해주셨는데. 정숙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맞는 말이었다. 남편이 돌아간 후로는 요리에 흥미를 잃었었다. 혼자 먹을 것만 간단히 해 먹었지 누군가를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한 적은 없었다. 그건 민지가 좋아한다고 해서. 어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요즘 이런 수법이 많다고 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다가 나중에 돈을 요구한다거나. 성호야, 그만해. 정숙이 화를 냈다. 민지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성호는 어머니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더욱 걱정이 됐다. 이미 그 민지라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신 것 같았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바보가 아니야.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늙지 않았어. 그런 게 아니라. 성호야, 엄마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 정숙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성호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당황했다. 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말인데 오히려 상처를 드린 것 같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사기꾼한테 속을 정도로 바보 같다는 뜻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정숙은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성호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잠시 후 정숙이 안방에서 나왔다.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다. 성호야, 엄마 말 들어봐. 네, 어머니. 민지는 정말 좋은 아이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어머니, 엄마가 외롭다는 거 너도 알지?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외로움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매일매일이 길게만 느껴지고 누구랑 말할 사람도 없고. 어머니. 그런데 민지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기분이 나아졌어.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 성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드리지 못한 자신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의심스러운 사람을 무조건 믿을 수도 없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누가 올까? 정숙이 인터폰을 보니 영희였다. 성호의 전 약혼 여인 영희가 웬일로 찾아왔을까? 영희가 왔네. 정숙이 성호를 바라봤다. 영희가요? 왜? 정숙은 문을 열어주었다. 영희는 과일 선물을 들고 들어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성호 오빠도 와 계시네요. 영희야, 웬일이니? 그냥. 어머님, 안부 여쭙고 싶어서요. 영희는 거실에 앉으며 성호를 쳐다봤다. 성호는 어색한 표정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넌 어떻게 지내니? 저도 그냥. 그런데 어머님, 요즘 새로운 분들 많이 만나시나 봐요. 정숙과 성호가 동시에 놀랐다. 영희까지 민지 이야기를 꺼내다니. 새로운 분이라니. 이웃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요즘 젊은 여자분과 자주 만나신다고. 정숙은 한숨이 나왔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게 민지라는 아이인데. 민지요? 영희의 목소리가 조금 변했다. 응, 착한 아이야. 영희는 성호를 쳐다봤다. 성호는 영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했다. 오빠, 혹시 그 민지라는 분, 예전에 오빠를 도와준 분 아니에요? 성호가 깜짝 놀랐다. 뭐라고? 오빠가 교통사고 났을 때 도와준 분 말이에요. 그때 이름이 민지였잖아요. 정숙도 놀라서 성호를 바라봤다. 성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게. 성호는 당황했다. 영희가 계속 말했다. 그때 오빠가 말했잖아요. 민지라는 여자분이 구급차를 불러주고 병원까지 따라와 줬다고.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성호야, 정말이야? 어머니, 그건 언제 있었던 일인데? 3년 전이에요. 영희가 대답했다. 오빠가 퇴근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 났을 때요. 정숙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성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말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그때 도와준 사람이 지금의 민지라는 것인가? 성호야,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 어머니, 그냥 확실하지 않아서요. 영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어머님, 혹시 그분이 처음부터 오빠를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니? 우연히 만난 척하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성호는 영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영희야, 그런 추측은. 오빠 생각해봐요. 3년 전에 오빠를 도와준 사람이 지금 어머님께 접근한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정숙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만약 영희의 말이 맞다면 민지는 처음부터 자신들 가족을 노리고 접근한 것일까? 하지만 민지는 나를 먼저 도와줬어. 키오스크에서. 그것도 계획된 일일 수 있어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미리 어머님의 일상을 파악해서 그 시간에 카페에서 기다렸을 수도 있고요. 성호는 영희의 말에 점점 설득당하고 있었다. 확실히 너무 우연히 겹치는 것 같기도 했다. 어머니, 그 민지라는 분한테 혹시 돈 얘기나 재산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처음에는 안 하죠. 충분히 신뢰를 쌓고 나서 하는 거예요. 영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숙은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다. 민지와의 만남들, 따뜻한 대화들, 진심으로 느껴졌던 친절함들.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것인가? 아니야. 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민지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어머님,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영희가 계속 부추겼다. 특히 외로운 어르신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데는 전문가들이에요.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일단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숙은 두 젊은이의 말에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말로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일까? 그럼 어떡하지? 일단 만나지 마세요.
영희가 즉시 대답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하지만 오늘 약속이 있어. 취소하세요. 성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정숙은 마음이 무거웠다. 오늘 오후 3시에 민지와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면 민지가 얼마나 걱정할까. 한 번 더 만나서 확인해 보면 안 될까? 안 돼요, 어머님. 영희가 강하게 반대했다. 한 번 더 만나면 더 깊이 빠져들 수도 있어요. 성호도 동조했다. 어머니, 제발 우리 말 좀 들어봐요. 정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과 영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 본 것일까? 알겠어. 오늘은 안 가겠어.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일단 첫 단계는 성공했다. 그날 오후 3시 민지는 평소와 같이 카페에 도착했다. 정숙이 앉아있을 창가 자리는 비어 있었다. 조금 늦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주문을 하고 기다렸다. 30분이 지나도 정숙은 오지 않았다. 민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 창수 사장이 다가왔다. 민지 씨, 오늘은 정숙 어머니 안 오시네요? 네.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요? 글쎄요. 매일 이 시간에 오셨는데. 민지는 1시간을 더 기다렸지만 정숙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내일은 오실까?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가 자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호와 영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민지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정숙은 민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하나씩 되짚어봤다. 키오스크에서의 첫 만남, 따뜻한 대화들, 진심 어린 웃음들. 모든 것이 연출된 것이었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박 여사의 말, 성호의 걱정, 영희의 추측.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지도 집에서 걱정하고 있었다. 정숙과의 약속을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은 왜 안 오셨을까?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까? 내일은 꼭 오시겠지. 하지만 민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박 여사는 그날 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영희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성공적으로 정숙과 민지를 떼어놓은 것 같았다. 이제 시작이야. 박 여사는 앞으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정숙이 다시 예전처럼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신의 작업은 계속될 것이었다. 화요일 오후 3시 민지는 어제처럼 카페에 도착했다. 혹시나 해서 왔지만 정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으로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도 정숙은 오지 않았다. 민지는 창수 사장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혹시 정숙 어머님 연락처 아시나요? 아,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요? 어제부터 안 오셔서 걱정돼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요? 창수 사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게요. 매일 오시던 분이.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 여사가 들어왔다. 박 여사는 민지가 있는 것을 보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박 여사는 주문을 마치고 민지 근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김 여사? 나야. 지금 카페에 와 있는데.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박 여사의 통화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응, 그 민지라는 애 말이야. 여기 앉아 있어. 정수기는 안 왔어. 아마 정신 차린 것 같아.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다. 그러게 말이야. 젊은 애가 노인한테 그렇게 들러붙는 게 이상하다 했지. 응, 맞아. 돈 노린 거 분명해.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정숙을 돈 때문에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 여사는 전화를 끊고 일어서며 민지를 쳐다봤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들리게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 젊은 애들 참. 혼자 사는 노인분들 노리는 수법이 정말 교묘해졌어.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민지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민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창수 사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다. 손님,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요즘 세상이 어떤지 얘기한 거예요. 박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다. 민지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끼며 견딜 수 없었다. 사장님, 저는 이만. 민지가 일어서려 했다. 민지 씨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창수 사장이 위로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상처를 받은 상태였다. 자신이 정숙을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 출근했다. 평소처럼 열심히 일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정숙이 왜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났다. 오후 9시쯤 식당에 손님이 하나 들어왔다. 중년 남자였는데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아가씨, 소주 한 병하고. 안주 아무거나.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주문을 받고 소주와 안주를 가져다 줬다. 손님은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요즘 세상. 믿을 사람이 없어. 민지는 다른 테이블을 치우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손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젊은 애들은 다 돈만 밝히고 노인들 속이는 게 일상이고. 민지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참았다. 손님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손님이 계산을 요구했다. 민지는 영수증을 가져갔다. 15,000원입니다. 손님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지가 돈을 세어보니 10,000원이었다. 손님, 5,000원 부족합니다. 뭐? 내가 분명히 15,000원 줬는데. 아니요, 10,000원만 주셨어요. 손님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야, 내가 술 취했다고 속이려고 하나? 분명히 15,000원 줬어. 정말 10,000원만 주셨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런 도둑년이. 내 돈 어디다 숨겼어? 손님이 일어서며 민지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다. 민지는 당황하며 사장을 불렀다. 사장님. 사장이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이 여자가 내 돈을 훔쳤어요. 15,000원 줬는데 10,000원만 받았다고 하네. 사장이 민지를 쳐다봤다. 민지 씨, 정말 10,000원만 받았어요. 네, 정말입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분명히 봤어. 손님이 더욱 흥분했다.
이때 마침 박 여사가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소음을 듣고 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한 박 여사는 속으로 기뻐했다. 절호의 기회였다. 아이고, 무슨 일이에요? 사장이 설명하자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민지가 놀라서 박 여사를 쳐다봤다. 이 아가씨 말이에요. 요즘 동네에서 문제가 많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무슨 소문이요? 사장이 물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한테 접근해서 이것저것 챙겨간다는 소문이요. 정숙 언니도 완전히 넘어가셔서.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럼 정숙 언니한테 호박죽 받아먹은 것도 거짓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다. 그건 어머님이 직접 끓여서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요. 순진한 노인분이 직접 끓여서 가져다 주게 만든 거죠. 박 여사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취한 손님이 더욱 흥분했다. 봐요. 평소에도 그런 짓 하던 애니까 오늘도 내 돈 훔친 거예요. 저는 돈을 훔치지 않았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사장은 난처한 표정이었다. 민지를 믿고 싶었지만 손님과 동네 어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사장이 자신의 돈으로 5천 원을 더 내주었다. 손님은 만족해하며 나갔고 박 여사도 할 일을 다 한 듯 나갔다. 민지는 혼자 남아서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민지 씨.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장님,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하지만 뭐요? 동네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당분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민지는 사장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더욱 절망스러웠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정숙 어머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민지는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게 있는지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건 없었다. 단지 외로워 보이는 어르신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지는 정숙에게 편지를 써보려다가 그만뒀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혹시 정숙이 자신을 영영 만나지 않으려 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따뜻했던 시간들이 모두 끝나버린 것일까? 한편 박 여사는 집에서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오늘 식당에서의 일은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이제 동네 사람들도 민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정숙이도 완전히 마음을 돌릴 거야. 박 여사는 내일 정숙을 만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알려줄 계획이었다. 그러면 정숙도 민지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정숙은 민지에 대한 그리움과 의심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민지는 억울함과 절망감에 잠 못 이루고 박 여사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만족감에 잠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수요일 아침 10시 창수 사장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를 열었다. 어젯밤 민지가 당한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 아가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
몇 달 동안 지켜본 민지는 정말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카페 정리를 하던 중 창수 사장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CCTV였다. 어젯밤 일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수 사장은 컴퓨터를 켜고 어젯밤 녹화 영상을 찾아봤다. 오후 9시 10분경. 취한 손님이 돈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다. 창수 사장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자세히 봤다. 10,000원 한 장뿐이네. 분명히 10,000원 한 장만 올려놓았다. 그런데 손님은 15,000원을 줬다고 소리를 질렀었다. 민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었다. 창수 사장은 영상을 USB에 복사해서 저장했다. 이 증거를 보여주면 민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오후 2시쯤 박 여사가 카페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창수 사장은 커피를 내려주면서 박 여사를 유심히 바라봤다. 어젯밤에도 이 사람이 나타나서 민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었다. 박 여사님, 어젯밤에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 일이요? 민지라는 아가씨가 손님 돈을. 박 여사가 득이양양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그게 오해였어요. 창수 사장이 차분하게 말했다. 오해라니요? CCTV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 손님이 10,000원만 냈어요. 15,000원이 아니라. 박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그 손님이 취한 사람이 착각한 거예요. 민지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창수 사장은 박 여사의 반응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진실을 알고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박 여사님, 왜 민지 씨가 노인분들을 이용한다고 소문을 내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걱정되어서요. 정숙 어머님과 민지 씨가 만나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으세요? 박 여사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 두 사람의 대화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냥 함께 있는 모습만 보고 추측한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많다고 해서 민지 씨도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창수 사장의 말에 박 여사는 점점 궁색해졌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사장님은 그 아가씨 편만 드시는군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민지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몇 달 동안 지켜봤거든요. 박 여사는 더 이상 있기가 민망했다.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고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박 여사님. 창수 사장이 불렀다. 네. 혹시 민지 씨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신 거라면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고 카페를 나갔다. 창수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을 가졌다. 분명히 박 여사가 의도적으로 민지를 모함하고 있었다. 오후 4시쯤 창수 사장은 정숙의 집을 찾아갔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정숙이었다. 정숙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카페 사장 창수라고 합니다. 아, 카페 사장님이시구나. 무슨 일로? 정숙 어머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은 창수 사장을 집으로 들였다. 거실에 앉은 창수 사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민지 씨 때문에 오신 거죠? 정숙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민지 말이에요. 네, 요즘 민지 씨를 안 만나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그게 정숙은 말을 망설였다. 어머님, 혹시 누군가가 민지 씨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나요? 정숙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은 민지가 내게 접근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서요? 박 여사하고 우리 아들이랑 영희도. 창수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박 여사였다. 어머님, 제가 몇 달 동안 민지 씨를 지켜봤는데요. 그분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친다고 해서. 무슨 우연 말씀이세요? 정숙은 3년 전 성호의 교통사고와 민지의 연관성에 대해 말했다. 창수 사장은 놀랐다. 민지 씨가 아드님을 도와주셨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나한테 접근한 게 우연일까 싶어서. 어머님, 그렇다면 더욱 좋은 분이잖아요.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정숙은 창수 사장의 말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을 깨달았다. 정말로 민지가 나쁜 마음이었다면 진작 그 일을 내세웠을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어머님, 어젯밤에 민지 씨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창수 사장은 식당에서 있었던 일과 CCTV 영상에 대해 설명했다. 정숙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정말 민지가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런데 박 여사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민지 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더 퍼뜨렸어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다. 박 여사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왜? 박 여사가 그런 일을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민지 씨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창수 사장은 그동안 본 민지와 정숙의 모습들을 하나씩 얘기해 줬다. 정숙이 키오스크에서 어려워할 때 자연스럽게 도와준 것,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던 모습들, 어머니의 호박죽을 감동해하던 순간들. 민지 씨가 어머님을 처음 도와드릴 때를 봤는데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전혀 계산적이지 않았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다. 그런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민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에요, 어머님. 민지 씨는 지금도 어머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매일 카페에 와서 혹시 오실까봐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요? 네, 어제도 오늘도 오셨어요. 어머님이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그 착한 아이를 의심했다니. 어머님, 늦지 않았어요. 민지 씨는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만날까? 진심으로 사과드리시면 돼요. 민지 씨는 그런 마음을 알아주실 분이에요. 창수 사장은 1시간 넘게 정숙을 위로하고 설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숙이 마음을 굳혔다. 내일 민지를 만나서 사과해야겠어요. 좋은 결정이세요, 어머님. 창수 사장이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남아서 깊이 반성했다. 박 여사의 말에 너무 쉽게 흔들렸고 아들과 영희의 추측에 너무 쉽게 동조했다. 정작 민지의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정숙은 민지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생각하며 잠들었다. 내일은 반드시 모든 오해를 풀어야 했다. 목요일 아침 7시 정숙은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민지에게 사과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날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침을 먹으며 정숙은 계속 생각했다. 그러다가 문득 3년 전 성호의 교통사고가 떠올랐다. 그때 누군가가 성호를 도와줬다고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민지일까? 정숙은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호야, 나야. 어머니,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성호야, 3년 전 너 교통사고 났을 때 말이야. 네. 그때 너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봐. 성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 얘기를요? 그냥 궁금해서. 자세히 말해봐.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하고 부딪혔잖아요. 그때 한 여자분이 바로 달려와서 구급차를 불러주시고 그 여자분이 어떻게 생겼는데? 키는 보통이고 머리는 어깨까지. 나이는 25 정도로 보였어요. 되게 친절하셨어요. 이름이 민지라고 했지. 네, 병원에서 인적사항을 물어볼 때 민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정숙은 가슴이 뛰었다. 나이도 맞고 이름도 같고 정말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 사람이 병원까지 따라왔다고 했지. 네, 응급실까지 와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가셨어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 왜 연락처를 안 남겼을까? 그냥 당연한 일했을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다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으면 된다고.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민지다운 말이었다. 성호야. 네, 어머니. 혹시 그 민지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민지랑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해? 성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다.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럼 정말 고마운 분이죠.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인데.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의심했어? 성호는 할 말이 없었다. 박 여사와 영희의 말에 너무 쉽게 흔들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성호야, 오늘 시간 되면 같이 민지를 만나자. 네. 갑자기요? 응, 사과해야 해. 우리가 그 아이한테 너무 잘못했어. 성호는 어머니의 결심을 느꼈다. 알겠어요, 어머니. 오후 3시 정숙은 성호와 함께 카페에 갔다. 멀리서부터 민지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숙은 가슴이 먹먹했다. 자신을 그렇게 의심하고 피하는데도 여전히 기다려주고 있다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성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가자. 두 사람이 카페에 들어서자 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정숙을 보는 민지의 얼굴에 반가움과 걱정이 동시에 떠올랐다. 어머니. 민지가 일어나서 다가왔다.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걱정했어요. 정숙은 민지의 첫마디에 울컥했다. 자신을 피하고 의심했는데도 걱정부터 하다니. 민지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정말 어디 아프신 거예요? 민지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본 성호는 확신했다.
저런 연기는 불가능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다. 민지야, 앉자. 정숙이 민지의 손을 이끌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자 정숙이 입을 열었다. 민지야, 미안해.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너를 의심했어. 민지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의심이요? 정숙은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박 여사의 말, 성호와 영희의 걱정,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민지는 듣는 내내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저를 안 만나신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이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바보였어. 너같이 착한 아이를 의심했다니.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알아, 이제 다 알아. 성호도 고개를 숙였다. 민지 씨, 저도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괜찮아요.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니까 이해해요. 민지의 너그러운 반응에 두 사람은 더욱 미안해졌다. 그런데 민지야.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혹시 3년 전에 교통사고 난 사람 도와준 적 있어? 민지는 깜짝 놀랐다. 네. 갑자기 왜? 이 사람이 우리 아들 성호야. 민지는 성호를 다시 쳐다봤다.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혀 쓰러져 있던 젊은 남자. 혹시 그때 그분이. 성호도 민지를 자세히 봤다. 3년 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이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다. 민지 씨, 정말 그때 그분이셨나요? 네, 맞아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오열했다. 민지야, 우리 아들을 살려줬구나.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호도 감동했다. 민지 씨,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가셔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괜찮아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우리 어머니를 만나게 됐을까?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카페에서 어머니가 어려워하시는 걸 보고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그때는 어머님이 성호 씨 어머님인지 전혀 몰랐어요. 정말요? 네, 나중에 아들 얘기하실 때도 이름을 안 말씀하셔서 몰랐어요. 정숙이 민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민지야, 너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어머니,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살았어. 그런데 내가 그런 너를 의심했다니.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창수 사장이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흐뭇해했다. 역시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세 사람의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지야, 우리 집에 가자. 제대로 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 어머니, 괜찮아요. 안 돼. 은인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성호도 동조했다. 민지 씨, 저희 집에 가시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드릴 거예요. 민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세 사람은 함께 정숙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 정숙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성호는 민지와 함께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 씨,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의식을 잃었을 때 옆에 있어 주셔서. 괜찮아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도와줘요. 남의 일에 관여하기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호는 민지의 진심을 느꼈다. 이런 사람을 의심했다니 정말 부끄러웠다. 저녁 식사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정숙은 민지에게 최고의 음식들을 대접했고 성호는 계속 감사 인사를 했다. 민지야, 앞으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언제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 어머니,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그날 밤 민지는 정숙의 집을 나서며 가슴이 뜨거웠다. 며칠 동안의 오해와 억울함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더 큰 사랑과 감동이 자리 잡았다. 정숙도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고 민지 같은 은인을 만나서 감사했다. 그리고 성호도 깊이 반성했다. 앞으로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더 믿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던 박 여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금요일 오전 10시 정숙은 민지, 성호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어제 모든 오해가 풀린 후 세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오늘은 그동안의 진실을 정리하고 무엇보다 박 여사의 거짓말을 바로잡아야 할 날이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 너를 그렇게 오해받게 둘 순 없어.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책임감을 느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거든요. 창수 사장이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다. 어제 CCTV 영상 USB 준비해놨어요. 증거로 사용하세요. 고마워요, 사장님. 정숙이 감사하게 말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 여사가 들어왔다. 평소처럼 기분 좋은 표정이었지만 정숙과 민지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어머, 정숙 언니. 민지라는 아가씨랑 또 만나고 있네요. 박 여사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 여사 잘 왔어요. 앉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무슨 일이에요? 박 여사가 어색하게 앉았다. 할 말이 있어요.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다. 박 여사, 그동안 민지에 대해서 한 말들 기억나요? 무슨 말이에요? 민지가 나를 이용하려 한다고, 돈을 노리고 접근한다고 하신 말들이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건 언니를 걱정해서. 걱정해서요?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럼 사실 확인은 해보셨나요? 그게 박 여사, 민지는 3년 전에 우리 성호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박 여사가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성호가 나서서 설명했다.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도와주신 분이 민지 씨예요. 그때 민지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민지를 의심했어요.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박 여사, 당신 때문에 말이에요.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전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에요. 창수 사장이 나섰다. 어제 식당에서 민지 씨를 도둑으로 몰아간 것도 사실과 다르거든요. 창수 사장은 USB를 꺼내며 설명했다. CCTV를 확인해 봤는데 그 취한 손님이 10,000원만 냈어요. 민지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민지 씨가 평소에도 문제가 많다고 소문을 더 퍼뜨리셨죠. 박 여사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그건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은 일을 왜 확신하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숙이 화를 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집중됐다. 언니들 너무 큰 소리로. 박 여사가 당황하며 말했다. 큰 소리요? 정숙이 일어섰다. 박 여사는 그동안 동네 곳곳에서 민지 흉을 보며 다녔으면서 지금 와서 조용히 하자고요. 민지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오해도 풀렸으니까. 안 괜찮아.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해. 정숙은 카페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민지라는 아가씨는 3년 전에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 아이가 저를 이용하려 한다고 돈을 노리고 접근한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제가 키오스크를 못 사용할 때 친절하게 도와줬고 제가 외로울 때 따뜻하게 위로해줬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민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저는 거짓 소문에 속아서 이 착한 아이를 의심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성호도 일어나서 말했다. 저도 어머니 말씀에 동의합니다. 민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창수 사장이 박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 여사님, 이제 진실을 인정하시겠어요? 박 여사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끼며 견딜 수 없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저는 그냥 걱정되어서. 걱정이요? 정숙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정말 걱정이었나요? 박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질투가 더 컸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박 여사,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민지와 행복해하는 게 식이 났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확인도 안 하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박 여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일어서서 가방을 집어들었다. 저는 이만. 도망가지 마세요. 정숙이 막아섰다. 민지한테 사과하고 가세요. 사과요? 당연하죠. 그 아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 박 여사는 민지를 바라봤다. 민지는 여전히 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지 씨, 미안해요. 박 여사의 사과는 형식적이었다.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정숙이 다시 말했다. 박 여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가 일어나서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민지의 너그러움에 카페 안 사람들이 감동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서둘러 카페를 나갔다.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민지라는 분 정말 착하네. 박 여사 너무했네. 박 여사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워졌다. 한편 영희도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었다. 동네 사람이 전화로 알려준 것이었다. 영희야, 너도 그 일에 관련되어 있다던데 조심해. 전화를 끊고 영희는 불안해졌다. 자신도 민지를 모함하는데 가담했었다. 혹시 자신에게도 화살이 돌아올까봐 걱정됐다. 영희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영희야. 영혜? 무슨 일이야? 민지 씨 일 말인데.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성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 오빠, 미안해. 정말 몰랐어. 영희, 너는 왜 확인도 안 하고 추측만으로 사람을 판단했어? 그게 박 이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박 여사 말만 믿고 너 나름대로 생각은 안 해봤어? 영희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질투심이 더 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오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영희,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리고 이번 일로 너에 대해 실망했어. 오빠,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리고 민지 씨한테도 사과해. 성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영희는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민지와 성호에게 말했다. 오늘 일로 정말 속이 시원했어. 그동안 민지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생각하니까.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민지야, 너 정말 마음이 넓구나. 나 같으면 못 참았을 텐데. 성호도 동조했다. 민지 씨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화냈을 것 같은데. 화내면 뭐가 달라져요? 오해는 언젠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정숙은 민지의 말을 들으며 더욱 감동했다. 이런 아이를 의심했다니 정말 부끄러웠다. 그날 밤 동네 전체에 진실이 퍼졌다. 민지가 성호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 박 여사가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 민지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것. 박 여사는 집에서 외출하기 어려워졌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기 때문이다. 영희도 성호에게 거절당한 후 의기소침해졌다. 반면 민지는 동네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됐다. 모두가 그녀의 착한 마음씨를 알게 됐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었다. 그리고 거짓은 언젠가 들통나게 되어 있었다. 한 달 후 토요일 오후 5시. 정숙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민지는 이제 정말 가족처럼 자주 드나들었고 성호도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 민지 씨한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말인데? 정숙이 궁금해했다. 민지는 성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얼굴이 붉어졌다. 지난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했다. 민지 씨. 성호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정숙이 깜짝 놀라며 손뼉을 쳤다. 어머, 정말이야? 민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성호 씨를 좋아해요. 아이고, 정말 좋겠다. 정숙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기는. 내가 얼마나 바랐는데. 정숙이 민지를 끌어안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성호도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딸을 얻으신 거예요.
딸이 아니라 은인이자 딸이지.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다. 몇 달 전 키오스크 앞에서의 만남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그런데 언제 결혼식 올릴 거야? 정숙이 물었다.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천천히 준비하면서. 성호가 답했다. 뭔 소리야? 나이가 나이인데 빨리 해야지. 정숙이 재촉했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너무 빨리 하면 준비가 부족해요. 준비는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창수 사장이었다. 손에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축하드려요. 창수 사장이 환하게 웃었다. 사장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성호가 놀랐다. 카페에 오시는 단골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축하해요. 창수 사장은 꽃다발을 민지에게 건네며 말했다. 민지 씨, 정말 잘 됐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죠. 고생이요? 저는 행복했어요. 민지가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다. 그래도 한동안 오해받으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정숙이 끼어들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요. 생각만 해도 미안해서. 창수 사장은 그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진실이 밝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었다. 사장님, 결혼식 때 꼭 오세요. 성호가 초대했다. 당연히 가야죠. 제가 두 분의 사랑을 지켜본 증인인데. 모두가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자 창수 사장이 돌아가고 세 사람만 남았다. 정숙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성호와 민지는 거실에서 결혼 계획을 세웠다. 민지야, 혼수는 어떻게 할 거니? 정숙이 부엌에서 소리쳤다. 어머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가 답했다. 그럼 안 돼. 우리 딸이 부족함 없이 시집 가야지. 성호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민지는 이미 우리 집 딸이에요.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맞네. 우리 가족. 정숙은 그 말을 하며 뭉클해졌다. 남편을 잃고 나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다시 따뜻한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지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자 정숙이 말했다. 민지야, 앞으로는 매일 와. 이제 우리 딸인데 뭘 그렇게 눈치 봐. 어머니, 정말이야.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 같은 딸이 생겨서.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 모두 행복하자. 성호도 어머니와 민지를 번갈아 보며 흐뭇해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민지가 나간 후 정숙과 성호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성호야, 정말 잘했어. 뭘요? 민지 같은 아이를 선택한 건 말이야. 어머니가 먼저 좋아하셨잖아요. 그러게. 키오스크 앞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 덕분에 인생의 은인을 만났구나. 정숙은 그날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그렇게 창피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어머니, 앞으로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러게. 며느리도 얻고 손자 손녀도 볼 수 있을 테고. 어머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손자 얘기세요? 빨리 봐야지. 내 나이가 몇인데. 두 사람은 웃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눴다.
한편 박 여사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요즘 동네에 나가기가 민망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다. 자신이 퍼뜨린 거짓 소문 때문에 신뢰를 잃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박 여사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한번 잃은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영희도 집에서 혼자 있었다. 성호와 민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영희도 뒤늦게 후회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좋은 사람을 모함했다. 그 결과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었다. 하지만 정숙과 민지, 성호는 행복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고 그 결과 아름다운 사랑을 얻었다. 다음 날 일요일 세 사람은 함께 카페를 찾았다. 창수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다. 어제는 정말 축하 파티 같았어요. 사장님 덕분에 더 특별했죠. 민지가 고마워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서로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창수 사장이 궁금해했다. 성호가 답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저도 성호 씨를 처음 봤을 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지도 말했다. 아, 그럼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알아본 건가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다. 운명이었나 봐요.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축복해줬다. 민지 씨, 키오스크 이제 완전히 마스터하셨죠? 창수 사장이 농담했다. 네, 이제는 어머니보다 잘해요. 민지가 웃었다. 그렇게 어려워했던 키오스크 덕분에 사랑을 만났으니 정말 신기해요. 정숙이 감회 깊게 말했다. 키오스크 앞에서 굴욕을 당했지만 그 덕분에 우리 인생의 은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요. 창수 사장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보람을 느꼈다. 세 사람은 그날 오후를 카페에서 보내며 행복한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식 날짜도 정하고 신혼여행 계획도 세웠다. 어머니, 신혼여행 가는 동안 혼자 계실 텐데. 민지가 걱정했다. 괜찮아.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래도 너무 오래는 안 가겠어요. 아니야, 실컷 다녀와. 젊을 때 추억 많이 만들어야지. 정숙은 정말로 행복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해가 지고 카페를 나서면서 정숙이 말했다. 민지야, 성호야, 고마워. 뭐가 고마우세요, 어머니? 내 인생에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줘서. 민지와 성호는 정숙의 양쪽 팔을 끼고 함께 걸었다. 석양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렇게 키오스크 앞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아름다운 가족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선한 마음은 보상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다. 박 여사와 영희는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정숙과 민지, 성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울 수 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언제나 따뜻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